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시골의 한 노인이 젊어서부터 성격이 부드러워 매사에 원만함을 인격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다투려 하지 않아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늙어 백수가 되도록 한 번도 시비를 해본 적이 없었죠. 이 노인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남산이 붕괴되어 모두 무너졌습니다요. 남산은 몇백 년 묵은 산이라 바람과 비에 시달려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그게 괴이한 일은 아니지요.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오래 묵었다 해도 산이 어찌 무너지겠어요? 자네의 말도 옳구먼. 남산은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넓으며 바위와 돌로 단단히 뭉쳐 있으니 바람과 비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염려는 없을 걸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조금 전에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괴이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인가? 예,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가 말입니다. 그 큰 몸집의 소가 글쎄 쥐구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거 참 괴이한 일이 아니옵니까? 자네가 들은 얘기도 그렇게 괴이한 일은 아닐세. 소의 성품이 워낙 우직해서 비록 쥐구멍이라 해도 밀어붙여 들어갔을 수 있으니 괴이하다 할 수가 없지.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언성을 높였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비록 소의 성품이 우직하다 해도 어찌 그 작은 쥐구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네 말도 역시 맞구먼 그려. 소는 머리에 두 뿔이 떡 벌어져 있으니 그 뿔에 걸려 작은 굴 속으로는 못 들어갈 걸세. 이와 같이 잠깐 사이에 노인이 여러 사람의 말을 모두 옳다고 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장은 어찌 이렇게도 줏대없는 대답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두 옳다고 하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것은 내가 늙도록 몸을 잘 보존하고 있는 비결이니 그대들은 비웃지 마시구려. 내 이런 성품은 아마도 성질이 급해 잘 싸우는 사람에게 경계가 될 것이로세. 이 말에 모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일리가 있다면서 승복하였다 합니다. 옛날 옛적 평안도 어느 고을에 늦은 밤 한 나그네가 들었습니다. 계시오? 계시오? 니시여?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이 집의 주인은 도화라는 이름의 기생이었지요. 기생 도화가 나그네를 보니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쓴 모습이 틀림없이 돈푼께나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 밤이 늦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기생 도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해 나그네에게 대접하였고 이어 늦은 시간까지 술과 농으로 시간을 보내다 운후의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둘은 어찌나 궁합이 잘 맞는지 밤이 새도록 그 정이 그칠 줄을 모르다 새벽녘에나 잠이 들었지요. 그러다 나그네가 눈을 떠보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죠. 나그네는 낭패한 기색을 보이며 넉넉하게 술값을 치르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런, 아침에 일찍 나서려 했더니 벌써 한낮이구려. 하룻밤 더 묵어갈 수 있겠소? 당연하지요. 서방님이 원하시면 한평생이라도 좋습니다. 그날 밤도 나그네와 도화는 술상을 벌리고 늦도록 마시고 금침을 깐 후 진하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 되어 도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그네 품에 안겨 베갯머리 송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나그네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이 새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 끝에 자신은 역적모의하다 수배받고 있는 국사범이라는 걸 털어놓았죠. 이에 도안은 나그네가 잠든 사이에 곧바로 사또에게 달려가 고발해 버렸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꼼짝없이 몰려온 관원들에게 붙잡혔고 순순히 체포돼 가는 모습이 만사를 체념한 것 같았지요. 그리고 고을 사또는 국사범이란 이자를 군관들을 시켜 평양으로 압송하였는데 이 국사범이 어디서 났는지 수중에 돈이 많아 호송 군관에게 뇌물을 주고 아부를 잘해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보시오, 군관나리. 왜 그러시오? 조금 가다 보면 보이는 고을에 내 친척이 사니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나 하게 해주면 안 되겠소? 어차피 날도 저물어 가니 하룻밤 묵어갈 곳도 필요하고 괜찮으시다면 내 친척에게 부탁해 탁백이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리다. 호송 군관들은 탁배기 소리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지만 역적 죄인을 호송하는 마당에 술판을 벌이다 죄인을 놓치기라도 하면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하여 땅거미가 지고 있으니 군관들은 국사범의 안내로 그 고을의 부잣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잣집의 집주인하고 국사범은 생면부지였고 이 집은 국사범이 이전부터 점 찍어 놓았던 집이었지요. 군졸나리. 네, 마지막 연결하는 자리이니 이 집 주인인 내 친척과 단둘이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소? 군졸들은 이미 적지 않은 뇌물을 받은 상황이라 순순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이 부잣집의 주인은 일면식도 없는 친척이라는 자와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가 또 역적 신분인 자이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 나와 먼 친척이라는데 그대의 성이 뭐요? 허허, 그런 걸 알 거 없고 나는 국사범이요. 이번에 평양으로 끌려가면 영영 세상과 하직할 몸이지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를 영모의 연루자로 고변하겠소. 아니, 뭐요? 부잣집 주인이 가만 들으니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공경을 치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국사범과 부잣집 주인은 별도로 흥정이 오갔습니다. 내 평양 아무개에게로 돈 1000냥 표를 써줄 테니 제발 그러지 마시오. 알겠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과 나는 황천길 길동무가 될 것이오. 여부가 있겠소. 국사범은 이렇게 평양으로 끌려가는 길목마다 부잣집에서 여러 장의 돈표를 뜯어내고는 남몰래 동지를 시켜 현금으로 받아 챙겼지요. 사실 자칭 국사범이라고 신분을 말한 이 작자는 노름판을 쫓아다니며 이 과부 저 과부를 꿰어 빌부터 살며 부자 등쳐먹는 소문난 사기꾼으로 역적이고 충신이고 국사에 끼어들 인물이 될 수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송 행렬이 평양에 닿았을 때 국사범을 본 평안감사는 깜짝 놀랐지요. 감사는 그놈이 사기를 친 줄 뻔히 알았지만 평소 자신의 치부를 잘 알고 있는 놈이라 우선 옥에 가두어 두다 곤장 10대를 때려 내보냈습니다. 옛날에 음기가 무척 센 돈 많은 과부가 있었다 합니다. 어떠한 남자와의 잠자리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과부는 결국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지요. 과부는 자신을 만족시켜주면 혼인과 더불어 재산의 반을 넘겨주겠다고 주위에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인근 고을에 수많은 남자가 모여들었고 그들은 30분에서 2시간 동안 해줄 수 있다면서 각각 자신의 정력을 떠벌리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 한 남자가 3시간을 장담했습니다. 마침내 과부는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문제의 남자는 과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웬일인지 입술이 부르터 있던 과부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무슨 남자가 세우는 데만 3시간이 걸려?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다 평강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는 연달아 100번 이상 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여 선발되었던 것이죠. 평강새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95번을 넘기자 과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그와 결혼해서 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재산의 반을 넘겨주기도 싫었습니다. 과부는 자꾸 횟수를 깎기 시작했는데 가만 듣던 평강새가 화를 내며 말했지요. 좋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살이 10년에 한 푼 두 푼 모은 세경으로 박서방은 화전 밭대기가 딸린 산을 사서 나무를 베어 산비탈에 초가삼간을 짓고 같은 집에서 함께 일하던 식모 사머리와 혼례를 치러 살림을 차렸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캐내어 밭을 만들며 살림이 불어나는 재미에 박서방은 달밤에도 밭에 돌을 주워내고 밭에 걸음을 저올렸지요. 한편으로는 달덩이 같은 아들, 딸 낳고 세월 따라 밭대기는 늘어나 보릿고개에도 박서방네 곡간엔 곡식 가마가 쌓였습니다. 부창부술하고 사머리도 부지런하기는 박서방 못지않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호미로 밭을 맸지요. 보리 심고 밀 심고 콩 심어 남는 곡식은 장에 내다 팔아 논도 두서너 마직이나 마련하여 쌀농사까지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서방이 산비탈 밭에서 땀을 쏟으며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함지박에 점심밥을 이고 올라왔지요. 개울과 너럭바위에 밥 한 양푼과 된장 한 공기. 점심 밥상을 펴놓고 박서방이 개울에서 윗도리를 훌렁 벗고 세수할 동안 사머리는 주변의 산속으로 들어가 싸먹을 곰치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풀숲에서 다급하게 박서방을 부르는 사머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만석 아빠, 이리 좀 와봐요. 어서, 어서. 산천을 울리는 사머리의 고함 소리에 멧돼지라도 나타난 줄 알고 박서방은 괭이를 들고 풀숲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사머리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 눈을 왕방울만 하게 뜨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기 좀 보세요. 왜? 무슨 일이요? 저기 좀 보세요. 사머리가 가리키는 곳을 물끄러미 보던 박서방은 눈앞에 보이는 전경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맺은 빨간 열매를 아직도 조롱조롱 매단 산삼밭 박서방이 허겁지겁 한 뿌리를 캐 마디를 세어보니 좋기 100년은 넘어 보였지요. 박서방과 사머리는 100년근 산삼 22뿌리를 캐 이끼로 덮어 사머리에 치마에 싸서는 점심 상을 차려놓은 너럭바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은 그중 2뿌리를 개울물에 씻어 사머리에게 한 뿌리 내밀며 말했지요. 산삼이 이리 많으니 우선 우리 몸부터 보시나세. 그래요. 당신부터 드셔보셔요. 박서방과 사머리는 그 자리에서 산삼 한 뿌리씩을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괭이삽, 호미지게 그리고 쟁기를 개울 아래로 멀리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삼을 팔아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농사일은 그만두자고. 네, 그래요. 부부가 감격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는데 산삼을 싸느라 치마를 벗은 사머리의 고쟁이 사이로 희멀건한 속살이 드러나왔지요. 그렇게 둘은 춘정이 발동해 너럭바위에서 미친 듯이
운후의 정을 나눴습니다. 얼마 후 저작거리에 나가 한약방에 들른 박서방이 산삼 보따리를 풀자 약방 주인은 눈이 퉁방울만하게 튀어나와서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게 다 뭐요? 보면 모르겠소. 산삼아니요. 이 많은 산삼을 대체 어디서 캤소? 그건 알 것 없고 이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소. 그런데 약방 주인이 가만히 산삼을 만지다 엄지 검지로 살살 눌러보니 산삼은 죄다 속이 비어 납작해졌지요. 그걸 본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멀쩡했는데. 그러자 약방 주인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지요. 허, 산신령이 노하실 짓거리를 했나벼. 그날로 박서방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사머리는 일손을 놓고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박서방 내밭은 잡초로 덮여버렸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